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네, 등급업 영어특강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셀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처음 들어보셨다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온라인 시장을 이용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또 판매를 하는 직업, 글로벌 셀러라고 합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지요. 자, 글로벌 셀러 유망 직종으로 최근에 떠오르고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외에서 대신 사서 구해주는 구매 대행,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국내 좋은 상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해외 시장에 소개를 하는 해외 오픈마켓에 또 판매를 하는 일도 이 글로벌 셀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해외 시장에서 산 것들을 또 해외 시장으로 판매하는 해외에서 해외로 좀 넓혀가는 시장을 넓혀가는 역할도 이 글로벌 셀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셀러의 각광이 좀 높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라고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영어 특강 함께하면서 두 학생과 또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봤는데 들어봤어요? 혹시 관규 학생 이 직업? 저는 못 들어봤어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왜 발생했는지 저는 그거를 한번 궁금해했거든요, 들으면서. 네네네. 근데 뭔가 저희가 더 편리한 걸 계속 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직접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매하는 경로가 되게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간편하게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에 팔리는 TV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사면 네. 60% 싸다 이런 뉴스 보잖아요. 네네. 아마 그것과 관련된 네.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혜 학생 어때요? 저는 글로벌 셀러라는 용어는 처음 듣는데 그걸 제가 이용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거? 네. 네. 이제 원데이 렌즈 착용을 하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비싼데 외국에서 이제 그런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의 한 40~50% 정도 많이 할인된 싸네요. 가격으로 얻을 수 있어서 이제 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제 막막했는데 미리 이제 직구해본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있어서 그거 보고 따라서 저도 같이 이제 구매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파악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취업 준비생들이 좀 노려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명 레드오션에서 경쟁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거기서 이기면 좋겠지만 블루오션을 새롭게 또 개척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글로벌 셀러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특강 함께 하시면서 그 영어에 대한 능력도 좀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스나이퍼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무원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하나하나씩 실력을 축적해 주시는 거 물론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또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내용일치라는 문제입니다. 내용일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내용일치, 지문을 주고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1분에 한 문제를 풀면서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모두 다 해석해가지고 해서 그 문제를 풀게끔 과연 줄까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보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전부 다 중요성을 우리가 두고서 전부 다 봐야 되는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내용일치의 어느 특정 부분을 묻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죠? 너무나도 쉬운 부분을 갖다 놓고서 문제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하나쯤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단순히 내용이라기보다는 혹시 여기 문법 걸린 거 혹시 알겠어? 요 단어 좀 알겠어? 요런 거, 표현 좀 알겠어? 요런 것들이 좀 더불어서 같이 언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일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해석 능력, 문법, 어휘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공무원 영어는 과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볼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공무원 영어에서 내용일치 부분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봐주셨으면 좋은 부분. 이것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영어에서 나름대로 좀 분수령이라고 할까요? 약간 변화를 겪게 된 해를 2015년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 전, 즉 2014년까지가 행자부에서 출제했었고 2015년서부터 인사혁신처로 출제 기관이 바뀌었다. 그때서부터 조금 달라졌는데 내용일치를 묻는 부분이 바로 뭐였었느냐면 바로 비교와 관련한 부분을 참 많이 묻더라라는 겁니다. 비교와 관련한 부분을. 2017년 올해죠. 올해 여러분들 국가리 9급에서 바로 마찬가지로 비교 표현 있는 부분을 바로 내용 일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물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직 문제에서도 또한 비교와 관련해서 또 출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더불어서 비교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나열해서 가는 문제입니까?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정어가 들어있는 부분을 참 많이 묻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어조를 정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근데 또 부정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가 양보라는 부분, 다시 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걸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일치 문제 가운데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교. 정확하게 파악하셨나요? 이거 단순 나열인데 괜히 쓸데없이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최상이 아닌데 최상가로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와 같은 것,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난 지금 긍정으로 말한 것도 혹시 부정으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부정으로 말한 것도 혹시 긍정인데 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 양보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조금 하나 더 굳이 집어넣는다면은 자, 이 어휘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동의어, 반의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라는 거, 이런 것들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또 지문이 또 길어요. 이거 언제 1분 만에 또 읽어서 또 이걸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일치 문제 접근할 때 일단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내용일치도 일단은 주제를 파악하시게 되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문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별의별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말이죠. 바로 우리 문제 출제하신 분이 출제위원이 몇 번째 문장을 힌트로 제시를 했는가, 그걸 저는 봐요. 그럼 보면은 90%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내에 거의 대부분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여러분 지방직 문제에선 전부 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대개 시작 부분에서 힌트를 안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물어요. 왜? 대개 일단 여기는 읽거든요, 대개는. 그러니까 여기다 줘버리면 금방 답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안 주거든. 자꾸 읽고 내려가니까 마지막에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자고요. 마지막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이 들어있는 거에 조심하자. 낯선마치 이런 거. 그리고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여러분 이분도 양보예요. 이분은 우리가 심지어 조차도라고 하는데요. 그때조차도, 그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양보입니다. 양보 표현에 조심하자.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even then, 그 다음에 not so much, 요겁니다. 자, 근데 not so much 하면은 혹시 다음에 뭐가 쫓아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not so much A 우리 뭐라고 외우죠?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not so much A as B 그래죠? not so much A as B 그럽니다. 그래서 잠깐만 살핍니다. 우리가 자 not 그리고 그다음에 so 네 그다음에 much 하고요. 그다음 보통 A 그리고 as B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보니까 not so much A as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요즘은 벗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좀 옛날에는 사실 그래서 이제 as 대신에 벗을 쓰면 틀렸다라고 출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뭐 그런 것까지는 문제는 안 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칙은 어디까지나 벗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것이 원래는 바로 뭐였었다? as였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not so much A as B는 우리가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라는 거죠. 네. 참 이거는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죠. 맨날 그런 거 나오죠. 뭐 재산이 그 사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인격이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그런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특히 나오는 것이 A하고 B 요 순서를 바꿔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문법 시험 문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문제 여기에서 일단은 물론 여러분 보시면은 주제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에서 그래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조금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깐 볼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말이죠. 카스트입니다. 아시죠? 계급 제도입니다. 특정 집단의 어떤 카스트 위치입니다. 계급입니다. 이것은 결정됩니다. 양에 의해서 뭐냐? impurity입니다. 불순함, 불결함의 양, 즉 불순함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카스트라고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우리가 인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만나는 불결함이랍니다. 뭐 하면서? 일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전통적 직장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가 이제 물려주게 되는 거죠. 물려받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보면서 저도 이걸로 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론상으로 계급의 위치입니다. 특정 집단에 결정됩니다. 양에 의해서. 자, 바로 불결함의 양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일하면서 그들의 전통적 직장에서 따라서 그랬습니다. 학자와 성직자들 그게 바로 브라만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시는 거죠? 카스트 제도의 맨 상위 계층에 있는 바로 계급이 되겠죠. 브라만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 규모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스칼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다라는 거죠.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불결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결국 가장 높다라는 얘기 이 사람들 가장 깨끗한 일입니다. 그럼 학자 뭐 합니까? 저도 손에 분필이엔 뭐 묻혀본 게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계급이 높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직자도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더러운 일을 할 일이 전혀 없다란 말입니다. 반면에 가죽입니다. 아이고 가죽 세공인들이라고 할까요? 청소부들입니다. 스위퍼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언터처블입니다. 만져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됐군요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서 좀 배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뭘까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음식에도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브라만들은 가장 깨끗한 음식을 먹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레드 워커스, 스위퍼레드 이런 사람들은 좀 뭐 더러운 음식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그런 음식을 좀 먹는다로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카카푸시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입니다. 카카푸스는 간주되어집니다. 아주 저급한 음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카카푸시라는 건 누가 먹는 거겠어요? 노동자들이 먹는 거겠죠. 성직자 먹는 게 아니겠죠. 자 그때도 카카푸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저급한 음식으로 간주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이런 거 안 먹겠죠. 자, 근데 뭐라 그랬어? not so much A as B.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죠. A 때문에 B 때문에. 자, 뭐라고요? Because it was open to impurity 때문이 아니라 because it was not prepared with highly 야, 요거는 또 향료 같은 것인데요. 양념 같은 건데 기 이런 건데요. 요러네요.
뭔가 좀 다른 면도 있네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불결함에 열려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조리된 게 아니랍니다. 카카푸시라는 게 뭐로 말입니까? 대단히 귀중한 향료, 양념으로 요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버렸습니다. 야, 이거 지금 좀 보니까 약간의 의미는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내용 일치 문제니까 일단은 깨끗한 불순함의 정도, 그리고 먹는 음식과 관련된 얘기, 카카푸 요것도 마지막에서. 그러면서 특히나 부정 있는 부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정답으로 드린 건 마지막 4번인데요. 자, 카카푸 was accepted by others was no longer considered infer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런 거가 우리가 더 이상 뭐하지 않다는 얘기죠. 더 이상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바로 카카푸시라는 것은 더 이상 저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저는 여기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Even then, 카카푸 was seen as inferior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때조차도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언젠지 잘 모릅니다. 한 문장 더 볼까요? 그러면은요. 자, 도주 볼까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도주라는 것은 대세 복수형에 대해서 이제 저것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음식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차지를 했습니다.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아주 우월한 위치입니다. 누구보다입니까? 사람들보다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입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보다 그랬습니다. 아, 또 주고받는 것에 따라서 또 이게 계급이 또 결정되는군요, 이게. 그러네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조차도 그랬어요. 그때조차도 카카푸시라는 것은 저급한 음식으로 간주되어 졌다 그랬습니다. 이래버렸습니다. 자, 근데 요것이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받아들여진 음식은 더 이상 저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때조차도 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런 거가 아니죠. 요것이 빠져줘야 되겠죠. 여전히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때 만약 이걸 바르게 고쳐 쓴다면은 그때조차도라는 얘기는 여전히 저급한 건 저급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의도한 부분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고요. 어조가 분명히 여기에서는 지금 부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 바로 뭐가 됐습니까? 놀롱거라고 해서 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조 생각합시다. 그리고 양보 생각합시다. 요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은 또 인물과 관련된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관련된 것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한번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두문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는 존 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교육학자가 되겠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상당 능력을 바로 파악을 했고 창의성, 창의력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그런 학자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건 부분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뭐였었느냐 하면 이런 거 조심하자 그런 말씀 드렸죠. 뭐도 조심하자, 어휘도 조심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내용만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어휘의 어떤 동의어 반의어 관계 요것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또 부정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내려올리라는 건 좁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아이들이 좁게 교육돼서는 안 된다 그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왜 부정 있는 부분은 자꾸 이제 그 내용일치분을 자꾸 거느냐 하면은 말이죠. 거기 부분은 자꾸 이제 묻고 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긴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긴장된 상태에서 만일에 부정이 있다, 이런 어조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있다 그러면 순간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묻기 위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뭡니까? 좁게
교육돼서는 안 된다. 그럼 뭡니까? 넓게 교육된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요걸 바꿨습니다. 내롤리를 브로들리로 바꿨습니다. 근데 요거를 살려뒀으니까 안 되죠. 요게 빠져줘야 되죠. 그러니까 좁게 교육돼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넓게가 돼줘야 되는데 넓게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잘못돼 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동의어 반의어 관계를 생각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부정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문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예상들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뭐 노예 유럽 쪽에서 보면은 노예상, 노예 거래 이런 거와 그 연관을 맺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브라질까지도 거기에 가담이 되어 있었다는 거, 뭐 포르투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좀 놀랬고요. 여기서 보면 영국이 은밀하게 돈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는 영국이 신사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사가 아니었나 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잠깐 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financial backing 나오는 financial backing of the 바로 뭐냐 British 다음서 영국 사람들 자신입니다. 영국 사람들 자신이 바로 뭐예요? financial 돈이죠. 돈으로 금전적으로 backing 후원했다라는 겁니다. 몰래 뒤에서 돈 대주고서 노예들을 바로 사들이고 하게 하는 그러면서 결국 브라질에 바로 이거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요걸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만약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 대주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또 어떤 것을 여러분들 좀 보시자라고 해서 좀 드렸느냐 말입니다.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포르투갈하고 브라질의 노예 무역상들입니다. 슬레이버즈입니다. 슬레이버즈. 노예 무역상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포르투갈하고 브라질의 노예 무역상들을 단순히 뭐로 표현했습니까? and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브라질을 나열했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요거 비교한 게 바로 2번이 되는데요. 2번에 보시면 Portuguese slaves are more active than Brazilian 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상들은 더욱더 활발했다. 누구보다 브라질의 무역상들보다 그랬습니다.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뭐로 했습니까? and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관계가 아닌데 비교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 미리 예상하지 않으면은 가다가 비교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다 보고 나서도 전혀 비교하는 관계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비교를 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나열과 비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여러분 반가운 한글 보기. 네, 한글 보기. 한글 보기만 보면 일단 마음이 좀 놓이죠. 그죠? 브린절 이게 바로 뭐냐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에그 플랜트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시험에서 콜라비가 전문제 나왔습니다. 기출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는 브린절이라 요거 드린 건데 혹시 에그 플랜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계란 모양으로 생긴 먹는 겁니다. 계란 모양으로 생긴 식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뭘까요, 이게요? 그래서 잘 보면 계란은 사실은 아닌데요. 조금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끝부분이 계란처럼 좀 생겼다고 볼까요?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럴 때 에그플랜트라고 합니다. 네, 조금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 그래? 보니까 좀 끝이 좀 계란 비슷하겠다 생각들이 할 수 있겠죠. 브린제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타민 A, B, 칼슘, 파이버, 섬유, 폴리, 엽산도 있고 소디움, 그다음에 뭡니까 비타민 C, 포타시, 칼슘 이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Sometimes known as poor man's meal 이렇게 됐어요. 지금 브린절이 바로 가지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면 아주 쌌답니다. 아주 싼 야채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자, 일단 우리는 문제 풀어야 되니까 제가 건 것은 unlike입니다. 뭐뭐와는 달립니다. 뭐뭐와는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요게 이제 기출 제가 여기 드린 게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콜라비가 바로 뭐였었느냐면 콜라비 기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출에서 풀었었습니다.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외가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게 결국 뭡니까? 거기에 속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걸 가지고 순간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물어본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브린절이라는 건 말입니다. Unlike any other edible plant입니다. 다른 어떤 식용, edible, 식용 식물과는 달리 브린절은 아주 니코틴이 아주 많습니다. 가지가 특히 많대요. 근데 사실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식물에는 니코틴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브린절 즉 가지는 되게 많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단 더 낫게 그래도 여러분 걱정될 것 같으니까 이 글 쓰신 분이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However, when compared to passive smoking입니다. 뭐예요? 간접 흡연이죠. 간접 흡연과 비교해 본다는 말입니다. 니코틴의 그 양은 말이죠. 그 함량입니다. 가지의 함량은 괜찮아요.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알고서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좀 많고요. 간접 흡연보다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unlike, negligible 또 이 단어도 또 물어볼 수도 사실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식용 식물과는 달리 니코틴이 뭐라고요? 적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뭐예요? 리치라 그랬으니까 많다가 돼줘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낸 이유는 여러분들 unlike가 걸려있는 부분을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해서 보고 요걸 올려주고 요거에 걸리는 동사가 요거고 이런 식의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unlike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일치 문제 여러분 4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한번 전반에 걸친 각각의 유형들을 하나의 유형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봤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야, 우리 공무원 시험이 이렇구나. 그리고 분명히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등급업 영어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 20강을 끝으로 영어 특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휘, 문법, 독해까지 다양한 유형을 알려주신 한덕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영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레벨업 계속해서 시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신 강의 내용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꼭 놓치지 마시고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